소개를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색한데요. 그 밑줄 그어쓰다 코너가 그 저자와 함께하는 밑줄 그어쓰다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친구 2명이서 이렇게 보고 밑줄 긋고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저자분들이랑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얘기하는 그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 강감찬에서 샘생정보통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는 밑줄 그어쓰다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저자와 함께하는 밑줄 그어쓰다 첫 게스트 고순쌤과 견화쌤이십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저희 이 몸과 삶이 만나는 누드 글쓰기이고요.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이제에서 공부하고 있는 강보순이라고 하고요. 사이제에서 니체와 주역을 주로 공부하고 있고 사이제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남자입니다. 엄청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남자를 홀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네. 지금 사이제에서 뭐 선생님들하고 여러 공부도 재밌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저는 가미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화요 가미당 대중지성의 담임을 맡고 있고 또 수요일 자율감성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는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고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엔 질문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밑줄 그은 부분을 같이 읽을 건데요.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그 누드 글쓰기는 어떤 책인지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대로 짧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책이고 누가 읽으면 좋겠다라던가 이런 것들? 누드 글쓰기 부제가 그 번뇌의 커밍아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 남 탓이라든가 외부 탓을 한데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드 글쓰기는 그 모든 사건들의 원인 중 하나가 자기라고. 그러니까 그 원인들, 그 사건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연 차원에서 이야기해주는 어떤 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5명의 이 저자들이 각자 자신의 몸에 새겨져 있는 자연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 외부와 관계 맺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좌충우돌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이 자연을 읽는다는 게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다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가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누드 글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이 부제가 번뇌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좀 질문을 안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보면은 패턴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잘 인식을 못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것만이 답일까? 뭐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이제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삶들이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삶이 이럴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이런 그 글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러고 사는지, 나만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좀 이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감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번뇌가 뭐 나만의 번뇌가 아니구나,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그걸 좀 커밍아웃 하면서 털어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누드 글쓰기. 또 다른 거는 이제 누드 글쓰기 책이 이제 저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책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의 공동 저자가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누드 글쓰기의
이 재성과다라고 하는 게 이 친구에게 적합하다. 이 친구가 뭔가 재성과다에 대해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에세이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 가미당 대중지성에 와서 처음 썼던 에세이였는데 그 에세이가 이 재성과다에 대한 재성과다인지 몰랐지. 근데 써보고 보니까 재성과다였던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쓰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갇혀 있는 어떤 재성의 기운들, 어떤 돈에 흐르는 이 욕망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체하는 어떤 이 글을 제가 좀 잘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재성 편을 맡게 되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떤 자기 욕망을 돈에 엄청나게 이렇게 분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을 많이 소유하고 축적하면 그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끝을 네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공부가 어떻게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합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원래 이제 또 다른 분이 좀 이렇게 쓰려고 하셨었는데 이게 좀 어긋나고 이제 그다음에가 이제 저였죠. 그런데 저는 워낙에 또 연구실에서 이렇게 비겁이 많기로 또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현대인의 또 그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막 달리고 멈추지 못하고 자기를 막 빛나게 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책은 먼저 일단 누드 글쓰기를 하자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약간 초대되신 그렇죠. 느낌으로 그리고 몇 번 또 멤버들 좀 바뀌었고 그러면서 쓰는 도중에 그래서 곰쌤이 뭐 누더기가 되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멤버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책을 방금은 일단 쓰기 전이었다면 쓰시면서 혹은 쓰고 나서 본인에 관해서 일단 새롭게 알게 되는 거나 아니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선생님들한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욕망을 발휘하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이럴 것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는 거는 내가 욕망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명리가 보여주는 가장 좀 독특한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 부분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부여된 자연 중에서 치우친 방향으로 기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재성과다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재성과다 쪽으로 마음을 계속 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뭔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렇게 계속 결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고, 뭔가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 몸에 새겨져 있는 자연의 치우침이라고 하는 거를 명리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사실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모이는 그 사람들도 다 각자가 치우친 방향으로 그런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고 누드글쓰기를 공부하면서 그냥 뭐 이거 한 편 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실은. 근데 적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무언가 이렇게 같이 이거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다른 외부의 기운들이 항상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또 써야 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걸 이제 쓰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경화쌤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관이고 저도 무관이고 연쌤도 무관이잖아요. 네. 근데 무관인데 이거를 써서 무관이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도 무관으로만 벌써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관성의 마음을 낸다는 게 뭔지 몰라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자기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고 무엇을 넘어가야 되는지는 보게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은 공부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나는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죠. 밖에 보면은 다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글 썼던 것처럼 다들 스펙 쌓고 이런 것들이 그냥 21세기에 잘 사는 삶은 다 이런 삶이구나.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기운에 맞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몰랐던 거지. 저 같은 경우. 저는 누드글쓰기를 쓴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냥 말이 세 마리다 보니까 앞으로 달리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 진짜 수렴하는 기운이 없죠. 거의 수기가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발산만 하고 살았는데 이 누드글쓰기를 쓰면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 내 거 읽었는데 이미 자기가 지친다고. 왜요? 자기가 이렇게 살 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한 걸 보고 막 힘들대는 거 너무 지쳐왔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것 같아. 내 속도, 진짜 그랬을 것 그렇죠. 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막 또 인성이 많으니까 내가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되게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걸 쓰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걸 썼던 문제의식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이걸 내 걸 쓰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도 없고 뭐 식상도 지장간에 있고 막 이래서 남에 대해서 공감 자체가 좀 아주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직업이 세니까 나로 그냥 모든 게 다 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사람들이 저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도 하게 되고 조금씩은 그리고 막 뭔가 또 내가 옛날 패턴으로 내가 빛나야 돼 이렇게 하라고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빛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었는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좀 하는 계기가 됐어요. 확실히 이 쓰던 그게 있으니까 그런 내 습관대로 하는 그쵸. 때가 오면 확 알아차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뭔가 좀 여기서 빛나려고 하는구나. 남이 빛나야 되는데 이제 남 빛나러 가야 되는데 나 빛나러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또 여기 조금 멈춰주고 그런 게 조금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힘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좀 여전히 남들이 볼 때는 너 빛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 걸로. 집필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집필하고 나서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뭐 재미난 에피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을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원고를 탈고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글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이제 장금 선생이 이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재성과다의 글쓰기라. 그러니까 잘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도 재성과다의 마음으로 빨리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이 재성이라고 하는 기운이 일에 대한 기운이기도 하지만 한 매듭을 짓는 마무리에 대한 기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보다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시간 내에 마감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너무 부러운데요. 재성으로 생긴 문제들을 관성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재성밖에 쓸 줄 모르니까 계속 그 문제들을 재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글쓰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쓰기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그 장금 선생의 저희 대한 코멘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아쌤도 제가 잘 모르긴 몰라도 이걸 쓰실 때 비겁의 마음으로 계속 아마 글쓰기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피드백을 들으며 글을 마무리하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쓸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 저는 이제 강당와서 누드글쓰기를 안 해봤었거든요. 왜 세미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좌도 있고. 근데 누드글쓰기 안 하고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비겁과다라서 그런가? 나를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이게 그리고
다른 책이면 못 썼을 텐데 내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것도 쓰라고 할 때 그냥 겁 없이 쓴다고는 했는데 쓰다 보니까 내 이야기니까 막 몇 페이지가 나와도 써지는 거죠. 남의 이야기면 못 쓰죠. 텍스트를 내가 이렇게 분석하라 그러면 못할 텐데 내 이야기니까 술술술 써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쓰는 게 힘들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나오고 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았다고. 오히려. 가족들이? 네, 저희 언니나 뭐 동생이 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몰랐던 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의 내막까지 몰랐었는데 아 네가 이렇게 그랬었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그게 됐다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생각했던 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들을 너무 솔직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썼기 때문에 진짜 솔직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래도 괜찮으신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게 취지가 번뇌 커밍 아웃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러려고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써서 그냥 또 자의식을 또 없애는 훈련이기도 하고. 그래서 쓰다 보니까 뭐 또 솔직한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솔직하니까 쓸 수 있지 이거를 내가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면 못 쓰죠. 저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경아쌤이랑 되게 비슷하게 비겁 많고 인성 많아가지고 근데 제 속을 약간 보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나까지 커밍아웃 되는 느낌? 내가 이랬구나 이러면서 이해하지라 내가 너를. 네. 특히 겁제 파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경쟁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되게 뭔가 나한테 겁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약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계속 안 보고 이랬는데 선생님이 너무 잘 보셔가지고 나도 이랬네 이러면서 내 마음을 억지로 이렇게 써줘버린 느낌이 들켜버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마주해야 됐구나 이런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해줬을 때 좀 부끄러우면서도 풀리는 게 있지. 근데 듣다 보니까 되게 그 과다의 글쓰기 어떻게 나오는지 들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마감을 막 지켜서 이렇게 그런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1분까지도 너무 소중해서 그러고 있었던 적은 많아도 비겁 과다는 또 내 얘기라서 이만큼 쓸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그것도 좀 보면 재밌는데 뭐 알아서 편집을 잘 하실 테니까. 네네. 그 사주에 목기하고 화기가 많은 사람들의 글쓰기하고요. 금기하고 수기가 많은 글쓰기가 좀 달라요. 그냥 번박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목기하고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글쓰기의 시작을 잘해요. 팍 치고 나가니까. 팍 치고 나가니까. 근데 수렴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금기하고 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시작은 못 하는데 마무리는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 코멘트를 할 때도 약간 그 일간이나 이쪽에 금기나 수기로 치우쳐 계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시작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목화지기들은 시작은 막 아이디어 엄청 넘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개가 잘 안 되는. 그래서 그게 내가 글쓰기는 뭐 지식이라든가 뭐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를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오해인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자신의 신체를 거쳐서 글쓰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기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글쓰기에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에 치우침을 또 바로잡아주는 이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게 글쓰기 훈련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맞아, 여기 처음 시작 부분에도 되게 신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신체로 쓴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목화기가 많으니까 뭐 쓰라 그러면 팍 쓰고 쓰는데 이제 깊이는 없고 그냥 쓸 수는 있지만 남들이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생각을 해라 뭐 이렇게 생각은 좀 얕으면서 그냥 쓰는 거는 이제 뭐 쓰는 거죠. 저는 토랑 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뭔가 시작도 마무리도 그냥 그런데 너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하고 그 과정에 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성도 많고 그러니까 네. 생각도 많고 네. 이래서.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밑줄을 한번 같이 볼까요?